지두 크리슈 나무르티는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영적 교사이며 50년 넘게 세계 각지를 여행하고 강연하면서 언어를 통해 언어를 초월하고 내용물을 초월한 것을 전달하려고 했다. 생의 후반기에 행한 어느 강연에서 그는 나의 비밀을 알고 싶은가요? 하고 물어 정중을 놀라게 했다. 듣고 있던 모든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었다. 대부분의 청중은 20-30년 동안 그의 말을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가르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이것이 나의 비밀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아마도 청중 대부분은 전보다 더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말에 담긴 의미는 매우 심오하다. 일어나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의 내면이 일어나는 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일어나는 일이란 물론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가리키며 그것은 이미 그러하게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 일어나는 일은 내용물, 즉 이 순간이 취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순간은 이 순간뿐이다. 이 순간이 있는 그대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면적으로 무저항의 상태라는 뜻이다. 마음속에서 좋다거나 나쁘다는 분류표를 붙이지 않고 그것이 있는 그대로 있게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이라는 순간과의 내적인 조화를 기초로 행동할 때 그 행동에는 삶 그 자체의 지성에 힘이 작용한다.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는 지금과의 관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 취하고 있는 모습, 즉 지금 존재하는 것들 혹은 지금 일어나는 것들과의 관계이다. 이 지금과의 관계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면 그 기능장애는 당신이 맞닥뜨리는 모든 관계, 모든 상황에 반영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에고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의 순간과의 기능장애적인 관계. 당신이 현재의 순간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서이다. 일단 일정 수준의 의식에 도달하면 현재의 순간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도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현재의 순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적이 되기를 원하는가? 현재의 순간은 삶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삶과 어떤 관계가 되고 싶은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단 현재의 순간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결정하면 먼저 당신이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것을 향해 우호적으로 다가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친구답게 환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삶 쪽에서도 당신을 향해 우호적으로 다가온다. 사람들은 협조적이 되고 상황도 협력적이 된다. 한 가지 결정이 당신의 현실 전체를 변화시킨다. 그러나
그 결정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한다. 그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될 때까지. 현재의 순간을 친구로 삼으려는 결정은 에고의 종말을 의미한다. 에고는 결코 현재의 순간과 사이좋게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삶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에고의 본성 자체가 현재의 순간을 무시하고 저항하고 가치를 깎아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고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에고가 강할수록 삶은 한층 더 시간에 지배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하는 거의 모든 생각이 과거 또는 미래와 관련된 것이 되어버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과거에 의해 결정되며 자기 실현을 미래에 의존한다. 두려움, 불안, 기대, 후회, 죄책감, 분노 등은 의식이 시간에 얽매여 기능 장애 상태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순간에 대해 에고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반응한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반응하는 것, 장애물로 반응하는 것, 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 세 가지다. 그것들을 순서대로 살펴보자.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당신 안에 일어날 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고 다시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에고에게 현재의 순간은 기껏해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쓸모가 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미래의 어느 순간으로 당신을 데려가는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그 미래는 언제나 현재의 순간으로만 다가오며 따라서 미래라는 것은 머릿속 하나의 생각 이상이 결코 아니다. 다시 말해 이 방식이 작용하면 당신은 언제나 어디론가 가려고 하기 때문에 바쁘며 결코 지금 이곳에 완전히 존재할 수 없다. 이 방식이 심해지면 그리고 이런 일은 매우 흔한데 현재의 순간이 마치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여겨지고 다루어진다. 이때 초조함, 좌절, 스트레스가 일어나지만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자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오직 지금인 삶은 문제가 되고 당신은 문제 많은 세상에 살아가게 되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으며 진정으로 삶을 시작할 수 없다. 혹은 그렇게 당신은 생각한다. 문제는 이것이다.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온다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을 장애물로 보는 한 문제의 끝은 있을 수 없다. 삶은 즉 지금은 말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무엇이든 되어줄 거야. 당신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는 당신을 대할 거야. 당신이 나를 문제라고 보면 나는 당신에게 문제가 되어줄 거야.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장애물이 되어줄 거야. 가장 나쁜 경우는 이것 또한 매우 흔한데 현재의 순간을 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싫거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일어난 일에 욕을 퍼부을 때 혹은 마음속 대화가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로 이루어져 있을 때 비난과 남 탓으로 흘러넘칠 때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지금에 반론을 제기하고 이미 그것인 것과 다투고 있는 것이다.
삶을 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삶도 싸움을 원하면 싸우게 해주지 라고 응답한다. 외부적인 현실은 늘 당신의 내면 상태의 반영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히 적대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자신에게 자주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 나는 현재의 순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그 해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장애물로 보고 있는가? 나는 혹시 그것을 적으로 취급하지는 않는가? 현재의 순간만이 당신이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므로 또한 삶은 지금과 분리시킬 수 없으므로 그 질문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것이다. 나는 삶과 어떤 관계인가? 이 질문은 에고의 가면을 벗기고 이 순간의 존재함으로 당신을 데려가는 훌륭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질문이 절대적인 진리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나와 현재의 순간은 하나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 보이는 유용한 표지판이다.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몇 번이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도 좋다. 현재의 순간과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관계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기능장애가 있음을 보는 것이다. 보는 순간 자신과 지금과의 관계가 기능장애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때 당신은 온전히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게 된다. 봄으로써 현존이 일어나는 것이다. 기능장애를 보는 순간 그 기능장애는 소멸하기 시작한다.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떤 이들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린다. 보는 것과 더불어 선택할 힘이 생긴다. 지금에게 예 라고 말하고 친구로 만드는 힘이 생긴다.